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초.js 개강하게 됐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교재 자체는 그 SM 상표법이라는 교재로 하게 될 텐데, 지금 제가 그 편집 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인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교재를 제본을 한 거를 잠깐 드렸고, 아마 이번 주 정도 안에 완결이 돼서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저도 욕심이 나다 보니까 자꾸 편집을 계속 해가지고 조금 남았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완성된 책으로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기초.js 강의를 듣게 될 텐데, 자, 일단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상표법 공부방법론 이 책에 보시면 일단은 그 상표법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정리해 놨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은 제가 기초.js를 저도 들어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었을 때. 근데 그때 좀 명심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기본 강의 때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3페이지라고 써있는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제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1차 때까지 한 거로는 이론이 너무 수준이 많이 낮다 보니까 암기를 할 때 진짜 전혀 모르는 말들을 암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처음에 예시를 들어드렸었는데 들으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외운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4개의 숫자를 그냥 외우는 게 있고 생으로 외우는 게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두 가지 번호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전화번호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사 전문 업체를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사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이사를 빨리 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전화번호를 골라서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딱 이렇게 가리면은 이거를 바로 대답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한 번 정도 외웠다고 해도 금세 까먹기 때문에 정말 수도 없이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금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사를 빨리 해주는 이사팔이구나, 이게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나 문구가 있을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리이기 때문에 단어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100%까지는 당연히 알 필요 없고 100%까지 알 수도 없긴 해요. 하지만 혼자 하다 보면은 알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고, 저도 수험 기간을 거쳐보니까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그렇게까지 깊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쌩암기가 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아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되면 최대한 이해를 많이 도와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뭐 기본 강의라든가 아니면 판례 강의라든가 전부 강의를 지금 최대한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상표법 같은 경우에 최대한 이해를 한다고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암기가 아예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할 때 무지개 색깔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가 무지개 색깔을 이해하고 있는 건 딱히 아니잖아요.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를 말하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알상스 이런 걸 말한다고 해보면 빨주노초처럼 빨리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는 데는 이렇게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 저희 머릿속에 남게 되긴 하지만, 현출하는 연습은 분명히 꽤나 많이 하시고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기본 강의 때 저희가 해야 될 한 50%에서 한 70% 정도의 이해를 한 번씩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암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한 대로만 쓰게 되면은 답안이 저희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라는 채점병을 써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기득들 실전 GS를 채점을 하고 있는데 대충 이해를 한 것 같아 보이긴 한데 키워드가 너무 달라서 이게
상표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최대한 하고 그걸 바탕으로 뱉어내는 숙달 연습을 최대한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꼭 제 걸 안 들으셨어도 뭔가 기본적인 공부를 한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서 암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번만 조금 팁을 드리면,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판례들을 외우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양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외울 때 팁이 뭐가 있는 거냐면, 일단은 한 번에 외울 수가 없다라는 것부터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신나게 외워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외운 다음에 까먹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원래 법은 여러 번에 걸쳐서 외우는 겁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바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주의해 주시고, 자, 아무튼 여러 번에 걸쳐서 외우는 거니까 지금 한 번에 걸쳐서 조금 외우고, 그 다음에 걸쳐서 조금 더 강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걸쳐서 이제 숙달이 되도록 외우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처음에 외울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꾸 머릿속에서 외우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게 돼요. 그래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번 외우실 때 무조건 범위를 좁힌 다음에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판례가 아니고 2NE1 판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서 성명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범위 등을 고려해서, 실정 등을 고려해서 사회 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이 널리 인식되는지를 판단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걸 외운다고 하면, 제가 그때 기본 강의 때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원래는 이렇게 사회 통념상 널리 인식되는 것만 했었는데, 이 판례에서 추가적으로 문구를 뭘 했냐면,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된 거를 포함한다라고 판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실 때 먼저 이 두 개부터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밀한 요소니까 뭐 기간이 길어야 된다, 뭐 태양을 고려해야 된다, 실정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약간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다 외워야지라고 접근하면 전부 다 숙달도가 5%밖에 안 돼서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근데 쫙 한번 읽어본 다음에 사회 통념상, 그리고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이 널리 인식까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거를 50%까지 외우고 대신에 이거를 1, 2%씩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해서 이거를 외우게 되면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게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해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강약이 있어야지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앞에 거를 공부를 쭉 해보시게 되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두꺼운 뭐 민사소송법 교과서나 상표법 이런 판례집을 시험 전날에 1회 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두꺼운 책을 전날 다 보게 되냐라고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안 봐도 된다고 확신이 드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때도 두꺼운 민법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뭐 특허법, 상표법 이런 교과서를 전날에 한번 쓱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는 한번 넘겨보면서 대충 떠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거는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하게 되는데, 저기다가 골대가 있다고 할 때 평소에 연습을 할 때 30%밖에 안 들어가면 다음에 뭔가 여기 와서 슛을 넣을 때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안 들잖아요, 당연히. 근데 제가 만약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95% 정도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재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자리에 서보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100번 넣으면 95번이 들어가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책을 회독을 할 때 안 봐도 된다는 확신이 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거를 뱉어봤을 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뱉어보든 아니면 진짜 입으로 뱉어보든, 내가 이거를 확실히 뱉어서 성공해본 경험이 정말 많아야지 이걸 안 봐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방금 이거를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이라는 말을 제가 정말, 저도 이제 강사고 이걸 외운 순간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걸 정말 1년 후에 물어봐도 안 까먹을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뱉어봐서 성공한 경험이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셔가지고 외우면서 자꾸 외우다 보면은 이게 이런 감각이 분명히 들어요. 내가 이걸 안 봐도 되겠구나.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생긴다? 자꾸 성공해본 경험이 있으면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늘려나가는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제가 2차 공부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양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현출을 하는 방식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단은 좀 몇 가지 제가 기초 GS 하면은 맨날 듣는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좀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도저히 암기가 안 돼서 답안 작성을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조언이 뭐냐면 도저히 아무것도 못 쓰겠다. 그러니까 기초 GS를 와가지고 8페이지 정도 쓰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2페이지, 3페이지도 못 쓰겠어요. 1시간에.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조언이 뭐냐면 이해한 대로 대충 써라. 이거랑 책을 보고서라도 써라 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정말 이해도가 많지도 않은데 이해한 대로 쓰는 거랑 책을 보고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접근을 하게 되냐면 물론 안 쓰는 거보단 책 보고 쓰는 거가 그나마 낫긴 낫겠죠. 그래도 쓰긴 쓰니까. 근데 책 보면서 쓰는 거는 제가 이따가 점심 메뉴 뭐 먹을지 고민하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다 보면은 그냥 베끼게 되는 거지 별로 그렇게까지 제대로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게 낫고 이것보다 이게 나은 거 맞긴 맞는데 애초에 이 상황을 안 만드시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충이라도 암기에 와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기초 GS를 8번 듣고 실전 GS를 8번 듣고 만약에 제 것도 또 들으실 거면 B형이 4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안을 이게 총 12세트고 이게 2문제씩 돼 있으니까 이게 4세트예요. 그러면 시험을 보는 날까지 상표법을 답안을 써보는 게 한 16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써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많지 않은데 거의 멍 때리는 수준의 이런 일을 거의 만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외워서 한번 써봐야지 그게 내가 현출이 성공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이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해보시면 다른 과목을 해보시면 좀 감이 들잖아요. 이거 못 쓰겠다라는 감이 드니까 저한테 논점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논점을 받아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 저희가 공부를 스케줄을 짜놨는데 보통 이렇잖아요. 이번 주에 이거 보고 이거 봐야지라고 계획을 짜놓으면 여기 하다가 이제 GS를 보러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면 막 집합만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앞부분만 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내는 부분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진하는 부분부터 먼저 하시고 앞에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이날 와가지고 아예 못 쓰진 않겠죠. 그러면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 지금 강의는 제가 논점을 미리 알려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알려드리는데 그렇게 안 알려주시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시는 방법이 여기 써있긴 하지만 한 달씩 딜레이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실강을 안 듣고 인강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실강을 2번 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답안을 미리 구해가지고 답안을 쓱 봐서 대충 암기할 걸 추려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답안 작성식 주의할 점은 저희가 지금 보게 되는 시험이 암기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확히 묻고 싶은 거는 상표법상 논리를 이해했냐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 논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 납득이 안 갈 수가 있는데 상표법을 잘 아는 사람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생겼을 때 절대 틀린 내용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애매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틀린 내용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리의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앞에서 사용을 전제로 썼는데 뒤에서 사용이 전제가 아니라든지 이게 당연할 것 같지만 답안 쓰신 거 보면 정말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모르는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써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논점이 분명히 있는데 수험가에서 공부를 해보면 제가 모르면 대부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짱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도 그냥 논리적으로 쓰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 살짝 지나가지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모르는 부분이라도 논리적으로 쓰면 점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당황을 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이해한 걸 바탕으로 최대한 법문의 기초에서 판례의 기초에서 유출을 하셔가지고 논리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상표법은 판례처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상표법은 판례처럼 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대화를 나눠봐도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있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게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하는 그 어휘의 그 길이라든가 아니면 어휘의 선택이라든가 논리의 순서라든가 논리의 길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변리사는 일단 직업이 뭐냐면 특허청에 서류를 내는 사람을 뽑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에다가 서류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행정청과 서류를 주고받을 때 그 일정한 그 포멀한 형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판례처럼 쓰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판례처럼 쓴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판례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어려우면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과목별로 답안 작성법 중에서 비교해 드릴 게 조금 있는데 일단은 진짜 판례 원문을 보게 되면은 민소법이랑 산재법이 약간 달라요. 자, 한 번만 말씀드리면 자, 그러니까 그 민특상이 공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소법은 기본적으로 절차법이죠. 근데 상표법은 실제법이어서 실제 판례대로 쓰려면 사안포섭을 엄청 길게 해야 돼요. 실제 판례가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산재법 교수님들 중에서는 변리사 출신도 꽤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그 실무가 출신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안포섭 같은 거를 좀 많이 본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상표법은 판단 기준 자체를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용 기간, 방법, 태양, 거래 범위,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해서 사회 통념상 또는 지정사분과 관련된 거래 사회에서 타인의 명칭이 널리 인식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포섭을 할 때 이 문구를 제대로 외워놨어야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A의 이름은 사회 통념상 널리 알려졌거나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것이다 라는 문구가 깔끔하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리 문구를 정확히 외우셔야지 포섭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사안 포섭도 잘해야 되고 암기도 잘해야 되는 거라서 너무 힘드실 수 있겠지만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답안지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가 직관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일단은 100점 관련해서 6점당 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30점짜리 문제가 5페이지 그리고 20점짜리 문제가 3페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끊어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맞추셔야지 그게 쓸 내용을 다 썼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30점은 보통 36분 쓰고 20점은 24분을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뭐냐면 저는 1시간 안에 1번밖에 못 풀었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좀 너무 많이 늦게 오긴 했는데 보통 15분 정도 늦게 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쉬는 시간은 있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10분 정도는 더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못 하시겠으면. 실전지 했을 때는 별로 그런 게 좋진 않지만 너무 못 쓰시겠으면 그렇게 쓰시는 게 낫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써보시고 자,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채점 기준표인데 자, 다른 곳에서 채점을 받아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곳에서 채점을 받아보시면 이게 목차당 0.5점, 목차당 1.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59기인데 저는 이제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잘 찾아보시면 59기 중에 강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명 동기 중에서 강사가 몇 명 안 되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채점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사실 공부를 이제 떠난 지 많이 되고서 그냥 이제 보면서 이제 대충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급간이 너무 안 나뉘면 안 되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로 점수를 주게 돼서 합산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 체기표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실제 기출에서 점수를 받아보면은 점수가 뭐 3.3 이렇게 된다든가 이게 6.66 이렇게 된다든가 특정한 숫자로 이렇게 딱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교수님들이 점수를 줄 때는 무조건 정수로 줍니다. 점수를. 그러니까 0.5점, 0.5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10점짜리 문제를 잘 쓴 사람 7점, 못 쓴 사람 4점 이런 식으로 정수로 해가지고 딱딱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려면 이 10점이 판례 3점, 사안 4점, 문제점 1점, 결론 1점 뭐 이런 식으로 정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실 때 그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그 채점 기준표가 복잡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고려해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물어봤는데 18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제가 쓸 말을 다 써도 한 10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적용은 안 되지만 조금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도 다각적으로 2점씩 쓰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딱 물어봤는데 5점짜리예요. 그러면 해봤자 문제점 1점, 판례 3점, 사안포섭 2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이 많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개를 좀 진하게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나중에 문제 풀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목차 잡기에 대해서 목차를 100% 잡으시는 분이 있고 안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목차를 어떻게 잡았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차를 잡을 때 제가 어떻게 잡았었냐면 맨 처음에 잡을 때 맨 처음에는 이 공간에다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썼어요. 문제점, 판례 못 쓰지? 막 골라가지고 다 쓰고 결론 못 쓰지? 이런 식으로 다 골라서 썼었어요. 나중에 해보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써도 쓰다 보면 이게 바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일정 이상 실력이 가게 되니까 쓰면서 많이는 또 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10점짜리가 나왔는데 딱 봐도 무슨 도형상표 유사 판단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도형상표에서 유사 이렇게 그냥 정말 이게 제가 잡은 물리적 목차의 다였어요. 유사하고서 결론 유사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서 그냥 바로 쓰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시간을 아껴서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써놓는 게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대충만 잡아놓고 빨리빨리 많이 쓰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정말 세밀하게 해서 깔끔히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 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실 때 목차는 100% 잡는 사람도 있고 안 잡는 사람도 있으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필속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필속이 느려서 8페이지를 1시간에 못 쓰시는 거는 거의 대부분 암기 문제예요. 그냥 암기가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도 필속이 느린 경우가 좀 있어요. 실전 GS를 갔는데 14장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4장, 15장 정도 쓰면 글씨가 조금 작으신 편이면 그게 많이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로 글씨 크기를 고려해서 양을 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서로 페이지만 자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18페이지랑 어떤 사람의 14페이지가 같을 수도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페이지에 너무너무 목숨 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일단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보통 그래도 들어갈 말을 쓰려면 그리고 아무리 좀 글씨가 작아도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정도는 써야지 이게 쓸 말을 다 쓰긴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될 수는 있어요. 어떤 걸 의심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너무 논점을 잡을 때 너무 조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를 너무 고민하면서 쓰게 되면은 자꾸 조심하다가 이 목차 잡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펜을 잡으실 때 너무 꽉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펜이 자기한테 안 맞는 수가 있고 그냥 실력 자체가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시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다들 많이 하시는 방법 있죠. 제트스트림을 쓰고 에너게를 쓰고 뭐 어느 정도 글씨 크기를 쓴다. 그거를 따라 하면서 최대한 외우면서 접근을 해보시다가 실전 GS 정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게 시간이 부족한 게 내 암기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쯤 이런 걸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 제가 민소법을 13페이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근데 이제 정말 많이 들었던 조언이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못 쓰는 이유는 필속 때문에 암기가 안 돼서다 라는 조언을 진짜 수도 없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제가 실전 GS 시간에서도 말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쇼미더머니 대회면 제가 1등을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뭐 아웃사이더다라고 하면은 암기한 거를 말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정확히 말할 자신이 있었고 이해도도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꽉 쥐는 습관이랑 뭐 그런 것 때문에 필속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이런 전체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에너겔을 쓰다가 플러스펜이라고 모나미에서 나오는 되게 사인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긁기만 하면 바로 글이 쓰이거든요. 수성이어가지고 눌러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꾸고, 백강고시체라는 걸 한 권에 다 써봐가지고 글씨체를 아예 바꾸고, 그리고 실력도 정말 늘려가지고 나중에 제가 합격할 때는 민소를 21장인가를 썼어요. 20장인가 21장인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외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끔 예외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수를 볼 때 많이 쓰면은 기본적으로 풍부하게 쓸 수 있으니까 유리한 건 맞아요. 그리고 방어적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쓰려고 하긴 하셔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채점을 해보면 약간 개판으로 써놓으셨는데 16페이지 쓰면 어차피 점수 안 줘요. 그러니까 맞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내용이 맞는 게. 이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제가 오늘 답안에 써놓은 건데, 만약에 본인의 틀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답안에서의 틀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은 제가 오늘 답안 써놓은 틀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보고서 따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향점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는 줄을 떼라, 어디서는 줄을 떼지 마라, 어떻게 줄을 맞춰라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교수님들이 그래도 채점하기 편한 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채점을 교수님들이 하는데 보기가 힘들면 애초에 이게 나눠져 있는 그 점수 표대로 점수를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직하게 채점을 잘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체기표가 실제 5점 정도 있을 것 같은 거는 5점 정도 분량 쓰고 띄고, 3점 정도 쓰고 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직하게 썼어요. 보기 편하도록. 그게 깔끔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쓰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출제자가 체기표를 정하고 그러니까 체기표를 수정하고 최종 채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일이 있잖아요. 한 2, 3일 정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검수위원으로 들어간 친구가 좀 있는데, 저희 기수에서도, 정확히는 제 앞기수에서 먼저 붙은 형이 그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2, 3일 정도 해서 시험 출제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2, 3일 만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 때 일단은 1, 2번 문제 3명이 하시고 3, 4번 문제 2분이 하시고 2분이 하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체기표를 확정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200개의 답안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내 의도대로의 이 체기표대로 하면은 수험생들이 이해한 거랑 너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개를 먼저 추려서 가채점을 한번 해서 대충 수험생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봐요. 그래서 토의를 한번 다시 한 다음에 이걸 전부 한 번 정도 수정을 해요. 분량 같은 걸. 이거를 내가 말을 이렇게 썼더니 이해를 이렇게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정 거친 걸로 1200개를 다시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이제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채점 기준표에 뭐가 있었대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제 과정에서 검수 들어간 애들이 갔다 와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걔네들도 정확한 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검수위원 들어갔던 고득점자들, 전국에서 각 과목 1등한 사람들도
진짜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00명의 답안이 교수님들이 채점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이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항상 고려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뭐 많이 듣는 강사가 있고 적게 듣는 강사가 있고 많이 나뉘잖아요. 그러면 대충 수험가에 있는 책들이 어느 정도 깊이로 논하는지, 어떻게 논점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서 남들이 이 정도 쓰겠구나라는 느낌을 갖고서,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쓰면 된다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OT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